네, 앞에서는 저희가 이 레이블과 또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순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버튼 이벤트 한번 많이 사용을 하죠. 거의 모든 윈도우용 프로그램에는 버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해서 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변화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제가 추가했던 버튼 그리고 레이블 두 개는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자 form1.cs에 있던 코드도 initialize 컴포넌트를 제외하고는 자 초기 상태로 돌려 놓을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다시 이제 form1.designer.cs는 잠깐 종료를 하고, 이 form1.cs 디자인 부분에는 현재 레이블의 이름은 first label이 있고요. 변수명도 역시 first label로 필드가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form1.cs 부분은 이렇게 form1이 form 클래스를 생성을 받으면서 form1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고, initialize component,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initialize component에 대해서 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버튼을 추가를 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선은 버튼도 역시 도구 상자 부분에 있죠. 버튼 .NET 컴포넌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미 작성된 클래스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쉽게 버튼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도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일단 텍스트 속성을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텍스트 속성이 바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텍스트의 속성이 되겠죠. 버튼. 그 밑에 있는 속성들도 보면은 텍스트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가 버튼 전체 영역에 어떤 위치에 포함이 될 건가, 어떤 부분에 위치를 할 건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콤보 박스를 눌러보면은 위치 얼라인을 정렬이라고 하죠. 얼라인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뭐 왼쪽 가운데, 그다음에 왼쪽 상단, 왼쪽 하단,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값, 자, 폰트를 이용해서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볼드 속성, 그다음에 글씨체 폰트 이런 것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배경 색깔, 이렇게 배경색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for 컬러, 앞에 텍스트 컬러도 있죠. for 컬러 역시 저희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폰트, 자, 버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도 약간 테두리 부분에 원래 색깔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백그라운드 영역이 아니고 저희가 스타일에 의해서 이제 플랫 스타일이 버튼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플랫 스타일을 플랫으로 바꾸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까랑은 좀 바뀌었죠. 그리고 자, 다시 플랫 스타일 부분, 플랫 스타일이 플랫도 있고 팝업 했을 때는 이렇게 보여진다. 그 다음에 또 플랫 스타일 팝업 말고 아까 스탠다드가 있었고 시스템도 있고, 자, 시스템을 하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는 없어지네요. 그냥 시스템, 기본적인 .NET 시스템 색깔로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플랫 스타일을 우선은 플랫으로 두고, 자,
근데 나는 이 테두리까지 없애고 싶다. 지금 기본적으로 플랫 스타일을 플랫으로 했을 경우에 플랫 스타일 플랫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테두리에 스트라이크가 있죠. 이걸 없애고 싶다. 그러면 플랫 스타일 윗부분에 플랫 어피어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보더라고 하는 거죠. 이 경계선, 이 보더를 없애고 싶다. 또는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 플랫 어피어런스를 물론 우선은 플랫 스타일을 플랫으로 설정한 다음에 일단 배경색을 내가 이 보더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다 하면은 빨갛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더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그리고 보더의 두께를 바꾸고 싶다. 그럼 다시 플랫 어피어런스에서 보더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싶으면 숫자를 키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주로 아예 보더를 없애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버튼의 스타일을 만드시고 뭐 색상도 잘 지정을 하셔서 원하는 형태의 버튼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저희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버튼을 추가했을 때 이 버튼 그냥 실행을 해보면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은 되는데 저희가 아직 이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속성을 어떤 이벤트 처리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자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떠한 변화를 한번 줘볼 건데 자 그럼 버튼 이벤트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 버튼 속성에다가 자 버튼에 접근을 해서 코드에다가 이벤트를 등록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버튼 이름을 제가 그냥 버튼이라고 변경을 할게요. 변수명 얘도 그냥 first 버튼이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 버튼이다. 자 이제 first 버튼을 이용해서 저희가 코드상에서 이벤트를 한번 등록을 해볼 건데 이 버튼 클래스 저희가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자 first 버튼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도록 메소드 이벤트 메소드를 이벤트 속성 자 우리가 버튼 클래스 객체에 접근을 하려고 점을 눌러 보면은 이렇게 필드 속성 값들이 있고 자 여기 약간 이 도구 모양 있죠. 이 도구 모양은 저희가 필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옆에 보면 번개 표시가 있어요. 번개 표시는 이 버튼 클래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벤트 메소드예요. 자, 이 도구 부분은 버튼 클래스에서 버튼 객체에서 존재하는 필드고 그 다음에 번개 표시는 이벤트 메소드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큐브 모양 있죠? 이 큐브 모양은 메소드가 됩니다. 버튼 클래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소드. 근데 우리가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 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버튼을 한번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있어요. 물론 버튼이라는 컴포넌트에서는 클릭뿐만 아니라 더블 클릭, 뭐 마우스 더블 클릭 이런 클릭에 대한 이벤트가 그러니까 한 번 눌렀을 때랑 더블 클릭했을 때 다르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이벤트 메소드를 찾아보면은 뭐 백그라운드의 이미지가 바뀌었을 때 그다음에 배경 색깔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뭐 UI의 큐즈가 바뀌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 번개 표시가 다 어떠한 버튼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호출될 수 있는 이벤트 메소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버튼에 많이 주로 사용하는 게 클릭이라는 이벤트 메소드예요. 그냥 말 그대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어떠한 변화를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때 이 버튼 객체의 클릭 속성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클릭 이벤트는 플러스는 또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first 버튼 클릭 플러스는 해서 뒤에다가 이벤트 메소드를 정의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뒷부분, 이 클릭 속성에 추가되는 부분은 메소드의 이름이 추가가 될 건데, 자, 메소드를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private void 클릭 속성 이벤트 메소드는 대부분의 이벤트 메소드는 이제 void가 되겠죠. 자, private void 메소드는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될 이벤트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메소드 명을 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이벤트 메소드는 파라미터를 반드시 어떤 규칙에 맞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버튼 클릭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타입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 타입의 파라미터를 하나 받고 두 번째로는 이벤트 args라는 자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 오브젝트 타입과 이벤트 args 타입의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받아야 이 버튼 클릭이라는 저희가 정의하는 메소드를 버튼의 클릭 이벤트 속성에다가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메소드를 등록을 해서 추가를 해줬을 경우에 first 버튼의 클릭 속성에 등록된 메소드는 해당하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버튼이 눌리면은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이벤트 메소드를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파라미터를 반드시 타입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 이렇게 오브젝트 샌더 이러면은 클릭 속성에다가 저희가 이 버튼 클릭 메소드를 등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반드시 저희가 이벤트 속성에다가 메소드를 등록할 때는 그 속성에서 필요로 하는 이렇게 이벤트 타입 근데 대부분의 이벤트 메소드는 오브젝트 타입과 이벤트 args 두 개를 받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메소드 안에서 이제 어떤 코드를 처리하게 되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간단하게 한번 콘솔을 출력을 해볼까요? 콘솔로 버튼, 자, first 버튼이 클릭됨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이 눌렸을 때 이렇게 first 버튼이 클릭됨 이라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콘솔을 출력을 해보면 자 이제 버튼을 실제로 누르면은 버튼이 누를 때마다 first 버튼이 클릭됨 결국에는 이런 콘솔이 출력이 됐다는 소리는 이 버튼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버튼 클릭드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 호출되는 이유는 저희가 first button.click이라는 이벤트 속성에 추가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콘솔이 출력이 되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메소드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서는 자, 이 클릭 속성에다가 추가하지 않으면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이 메소드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버튼을 눌러도 추가가 되지 않는다. 메소드는 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소드를 정의해주고 이 메소드는 저희가 원할 때 호출하는 게 아니라 버튼이 눌렸을 때 동작할 명령어들을 작성을 해놓고서는 이 메소드는 버튼 클릭 속성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이 눌렸을 때 무엇을 할 거다라고 미리 사용자가 정의해주는 이런 이벤트 패턴으로 메소드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콘솔을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컴포넌트들의 어떤 상태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first label이라는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 first label에 텍스트 속성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first 버튼이 클릭이 됨이라고 버튼이 처음에 눌리면은 이 first 텍스트 스트링으로 바꿔야겠죠. 자, 콘솔도 출력을 하고 first label의 텍스트 속성도 바꿔주면 자, 버튼을 시작을 해서 버튼을 지금 현재 레이블의 텍스트 속성은 첫 번째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 이렇게 버튼 클릭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first label의 텍스트 속성이 변경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버튼을 이제 두 번 눌렀을 때는 이미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콘솔 라이트라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저희의 메소드가 계속 출력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겠죠.